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정부가 이달에 10,000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와 행사 8건에 대해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북에서는 오늘부터 열리는 문경 약돌 한우축제와 9일에 열리는 청송 사과축제가 대상인데요. 어제 문경 약돌 한우축제 점검을 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축제 장소가 넓어서 압사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형 구이 터를 운영하는 만큼 폭발과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시설 등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9일 사과축제를 앞두고 있는 청송군은 축제 전까지 매일 현장에 나가서 안전시설과 출입로 등을 집중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SNS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만원 지하철에 미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글이 다수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긍정적이면서도 매우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달라지는 점이 없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참사의 아픔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크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1월 4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김천 부근 201.5km 지점부터 200.67km 지점 3차로에서 신축 이음 정비 작업 중이고요. 반대 서울 방향 영천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정체 시작되면서 성서 나들목 지나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 나들목에서 수성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구암로 태전 삼거리에서 북구 구민운동장 방향 신호 2번에 지나고요. 달구벌대로 죽전내거리에서 이곡내거리 방향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도시고속도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죽전동 빠지기 전 1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 살펴봅니다.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은 희망교 일대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호국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구구터널 방향 구구터널 직전 1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현재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한 찬 공기로 인해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은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4도, 의성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김천 12도, 대구 포항 14도로 전날보다 5,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일교차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당분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7도, 습도는 5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수성구가 운영하고 있는 한 도서관의 관장이 직원 몰래 책상에 부적을 붙이는 등 갑질 문제로 관내 3개 도서관 직원들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부적을 붙였다고요? 네, 지난달 4일에 한 도서관에 새로 인사가 난 직원 2명이 자리 정리 중에 책상 아래쪽에서 이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초에는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흘 후에 도서관 회의에서 이 부적을 붙인 사람이 관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붙였을까요? 네, 이 직원들에 따르면 직원의 건강을 위해 붙인 것이다. 예, 뭐가 잘못됐느냐. 구청장과 대통령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적을 발견한 직원들은 이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 당시에는 제대로 된 사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도서관 직원뿐만 아니라 수성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수성구립 3개 도서관 직원들 전체가 이 관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이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휴직 중인 직원을 제외하고는 이 직원
54명이 연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 해당 도서관 관장의 뭐 사적 심부름이나 이 갑질 제보도 수성문화재단에 지속해서 또 알려졌습니다. 네. 때문에 수성문화재단이 노사협의회를 열어서 이 부적 사건을 포함한 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고 이 직원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적만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조사하는 내용은 부적에다가 이 부당한 심부름, 뭐 갑질 등이 함께 조사가 되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이 직원들이 이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모쪼록 이 수성구가 직접 또 이 운영하는 곳이니만큼 이 발빠른 조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대구시가 안동 임하댐으로의 지손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동댐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어민들의 조업이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안동호 1구역인 도산면 원천리 일대에서 잡은 메기에서 수은 성분이 킬로그램당 0.9mg 정도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는 기준치 0.5mg보다도 약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인데요. 네. 지난 8월에도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 일원에서 잡은 메기의 근육 부위에서 수은 성분이 0.9mg이 검출이 됐습니다. 안동댐 물고기 체내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것은 지난 2018년 공식 검사가 진행된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또 지난 2019년도에도 대구지방환경청과 안동대가 임하댐 어류를 조사한 결과 그 당시에는 강준치와 꺽지에서 식약처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 검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안동댐 물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안동댐 상류 지역에 대해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시 등 관계기관들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협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안동댐 1구역의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담수와 퇴적물 분석 등 정밀 검사를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안동시가 이제 협약을 맺고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또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소식을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네, 강원도 레고랜드발 투자 기피 현상이 경북 경산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 경산시의 경우에는 경산 지식산업단지 여기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 경산시가 채무 보증을 했는데요. 이 채무 변제를 위한 280억의 예산을 추가로 경산시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 채권 만기가 시작되는데 해당되는 채권에 대한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지금 낮다라고 네. 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8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67억 원을 상환했고 잔액이 1,850억 남아 있거든요. 이 중에 일부라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추가 경정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추가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쪼록 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방채 이 지역까지는 아직까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좀 중앙정부의 관심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북한이 지난 2일 오전에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울릉군 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안내와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 주민들이 우왕좌왕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각종 재난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울릉도 주민들 그날 정말 그 불안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울릉도 주민들은 제가 아는
한 주민을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이 15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도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울릉도 전역에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 이런 내용의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에 떨어야 됐고요. 또 울릉군의 주민 대표소는 학교와 마을회관 등에 모두 9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북한 도발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계경보나 공습경보 등 이 전시 국민 행동 요령이 있지만 이 내용을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조정훈 기자님처럼 학창 시절에 교련 과목을 학습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쉽게 기억을 할 텐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교련 과목을 제대로 학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이 이후 세대들도 비슷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구호시설이나 대피시설의 위치를 아는 주민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역 등 주변 어느 곳에 대피시설이 있는지 이 평소에 관심을 좀 갖고 봐둬야 하는데요. 이 방독면과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은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 응급처치 키트는 또 부상을 입을 경우에 이 긴급 조치를 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는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이 전자메가폰, 지용 앰프, 환자 운반용 들것, 또 휴대용 조명 등등 민방위 관련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놓으면 이 생존 확률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돼 있을까 참 의문이긴 한데 그럼 이번처럼 공습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네, 사실 공습경보는 잘 발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전투나 전쟁의 발발 같은 상당히 위험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발령이 되는데요.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총격이나 폭격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알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총격이나 폭격을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공습경보가 울리게 되면 지하대피소로 이동을 하거나 공격을 막아주는 지형 지물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극장이나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 밀집한 시설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되고요. 또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를 하고 승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민방위 대장이나 또 지도위원 또 교통경찰관들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 운행 통제 등을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명시된 국민행동요령이 있는데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그리고 생활 안전, 비상 대비 등 4가지 유형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공습경보 시 행동요령은 비상 대비 행동요령란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국민행동요령도 각 상황에 맞게 좀 계속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죠? 네. 기존의 자연재난 행동요령만 하더라도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시에 이 도시, 해안, 농촌, 산악지역별로 대피준비공고, 금지사항이나 예방요령 등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렸던 집중호우와 또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또 나왔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에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서 또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침수 대비 행동요령을 보완을 했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 등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또 차량 확인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평상시에 자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좀 비치해 두고 이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네. 이 주택 관리자는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또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도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던데 압사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어떤가요? 네, 사회재난 행동 요령에는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또는 원전사고, 항공기 사고, 댐 붕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중 밀집에 따른 압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요. 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는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국민들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여행자 행동 지침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군중 쏠림 또는 군중 압착 상황이 맞닥뜨릴 경우 몸을 보호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손을 복서처럼 몸 앞으로 모아서 가슴을 감싸는 동작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공간을 만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보호와 호흡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잠잠해지면 대각선으로 군중을 가로질러서 이동을 시도하고 또 넘어졌을 경우에는 몸을 웅크려서 머리라든지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보호하고 침착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넘어졌을 경우 엎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누워서는 안 되고 네. 옆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또 지나치게 많이 모였을 때는 문자로 이를 알려주는 새로운 재난경보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군중 밀집 혼잡도 안내사항 등을 문자로 알려주면 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자를 받게 되면 해당 장소에 가기를 또 포기하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시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네, 서울시가 지난 8월 말부터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군중 밀집 측정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 기지국 신호를 5분 단위로 집계하고 이 통신사의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식인데 이 서울에 약 50곳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태원 관광특군의 인원이 약 5만 8천 명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인정보 문제와 정확도 등 앞으로 좀 보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재난이라는 게 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 항상 안타까운 부분인데 평상시에 참 준비를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게 필요한데요. 또 정부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고 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16년 9월에 경주에서 규모 4.5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생존 배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생존 배낭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존 배낭은 보통 재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은 가방인데요. 최소 72시간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평소에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3일이면 성인의 경우 대피를 완료하거나 또는 도보로 위험 지역을 탈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구조 인력이 도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 비상대피용품으로 생존 배낭 준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도 안내해 드렸지만 이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요즘 커졌습니다. 그렇죠. 이 기지국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아날로그 시스템을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또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 라디오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평소에는 정말 무심할 수 있습니다만 비상 상황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잘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합동 분향소가 지금 대구에는 두류공원 안병근 올림픽 유도 기념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분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대구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는 15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부상자는 187명, 이 중 중상자가 33명입니다. 대구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자는 한 분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어제 오전에 분향소를 찾아서 묵념을 하고 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려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했습니다. 저와 함께 참배하셨던 분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고 똑같이 그 고통을 가족분들하고 느끼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랄까 뭐 나라가 시끄럽고 그런 판국에 또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마음이 울적하죠. 처음에는 뭐 의문이 있었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이제까지 뭐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봤지만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전날 밤에 뉴스를 보면서 막 이렇게 코스프레처럼 이렇게 하고 할로윈을 누리겠다고 막 이태원에 몰려드는 그 뉴스를 보고 요즘 애들은 뭐 저런 걸 또 즐기냐 쯧쯧쯧 혀를 찼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참사의 뉴스를 접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하루를 즐겁게 추억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어디 도심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죽을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희생되어야 했나,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대부분 개인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도 보면 대형 참사는 개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동시적인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갖춰져야 이러한 희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민들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선을 안내하거나 국화꽃을 나눠주고 또 향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사고는 안 나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행사가 있고 이랬을 때는 정부에서도 봐보면은 질서 유지 아니면은 봉사자들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정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죠. 소문객들께 국화꽃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아침 8시 조금 전에 와가 있었는데 오늘만 해도 이 바구니로 한 서너 바구니에 50송이가 넘습니다. 예, 지금 서너 바구니, 3바구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표정에 아까 모녀간에 오신 분은 눈물을 흘리고 가셨고요. 좀 침울한 표정이랄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요즘 애들이 안 그래도 많지 않는 시대에 꽃 같은 나이에 일찍 가셨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봉사자들이 실제로 지역마다 사람들이 인구가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서 곳곳에 이렇게 배치해주면은 이런 것도 좀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인력하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두류공원 합동분향소에도 이와 관련해서 상담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류공원 합동분향소 입구에도 심리 상담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구지사의 임덕규 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참사 현장에 직접 계셨거나 자극적인 사고 영상을 여과 없이 접한 분들께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수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이후 순간적으로 사고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마음이 괴롭다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분 정도 지금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가까운 큰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협조 공문을 띄워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구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053-550-711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운영은 9시부터 6시로 운영이 되지만 실제 상담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양한 전문 상담사 분들을 통해 조금 더 내담자에게 맞추어 유동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참사 상황에 저희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문성 있는 심리상담을 지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물품 지원 등 최선의 인력과 능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670-95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가장 가까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는 11월 5일 토요일 내일 자정까지 운영이 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